아, 명언 박수 네.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딸이 네. 자식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은 혼나는 일투성이었어요. 엄마는 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화병을 앓았고 운동을 하며 그 화가 많이 풀렸다고 합니다. 아빠는 엄마가 화병을 앓게 한 원인이었고, 아빠를 유독 많이 닮은 저는 엄마로부터 아빠의 미움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크면서 엄마한테 체벌을 많이 당했고, 화가 쌓이기 시작하면 말로써 그 화살을 제게 끊임없이 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소리 없이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시고 TV를 보며 웃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나만 빼면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머리가 컸으면 마음도 커야 하는데 마음은 아직 아기 때 멈춰 있다고요. 어릴 때는 어른처럼 의젓하게 있더니 지금 와서 왜 저러냐고 했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한 학기 자취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면 꼭 엄마랑 싸우고 왔습니다. 아빠도 매번 싸우는 엄마와 저를 보며 따로 나가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엄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가슴에는 뽑을 수 없는 화살이 다 박혀있는데 엄마 기억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매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네, 우선 용기 내어서 사연 주신 익명의 희릿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긴 사연을 좀 분량상 조금 편집했는데요. 그럼에도 앞과 뒤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저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였어요. 단순히 사춘기 시절 고민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문제를 고민이라면 이 상처가 오랜 시간 꽤 깊어졌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 사연 주신 희릿분은 알고 계세요. 뒤에 보면은 사연에 독립이 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하시는 듯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평생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건강하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머님의 쪽을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는 화병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저 부분은 우울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가셨던 이유도 아마 우울증으로 불면증이 있으셔서 또 아버님 때문인 부분에 본인의 우울증이 더해져서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아버님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어머님은 삶에 불행하거나 뭔가 원인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외부에서 누구 때문이라고 원인을 갖다 찾아서 그거를 갖다 해결하게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희생양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집의 문제는 너밖에 없어라고 하는 거는 그 말로 인해서 부부 사이의 문제를 갖다 보이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희생양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가족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대가로 희린님은 이제 소외감과 멀리함을 갖다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이가 나쁘면 나쁠수록 상대방은 나쁜 의미로 내 머릿속에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그 존재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독립이 답이란 건 알고 있지만 부모님한테 사과를 받고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헤어지고 싶은 거지, 이 나쁜 상태로 헤어져서 이 상태를 갖다 완전히 고중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독립적인 부분과 의존적인 부분이 있는데, 희린님은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 의존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네. 의존적이라 그래서 희린님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의존적인 건 세상에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결국 나한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요, 나를 좀 사랑해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위로해주고 의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나 아까 어머님은요, 혼자서 막 운동하러 가지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런데 독립적이면서 못된 사람과 독립적이면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독립적이면서 못된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이 해달라고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근데 독립적이면서 착한 사람은요, 부탁하면은 다 해줘요. 진짜 미안하지만 어머님은 불친절하고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를 안 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멀어져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건 알지만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진다는 거는 가족한테 의지나 의존할 수 있는 거를 갖다 100%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망망대해 있는 거거든요. 결국 희린님한테 중요한 독립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나와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네. 희린님의 독립에는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의존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끄는 거지, 아무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게 독립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희린님한테 맞는 형태의 독립이 아니에요. 더 괴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존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갖다 먼저 만나세요.
굉장히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게도 독립을 위해 다시 의존의 상대를 찾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숙제를 안고 계신 거네요. 그리고 그때 올바른 상대를 찾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탈출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내가 의지하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사람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하게 돼서 이쪽으로부터의 독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 삶이 진짜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독립과 의존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과제가 생기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좋은 사람하고도 눈을 기르시고 혹은 나를 정말 함께 아껴줄 친구들을 찾아보시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 말씀을 정리해서 추천을 저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선생님 책을 읽다가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야 될 부모가 자식에게 오히려 심리적 하이에나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한테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거나 폭언을 하게 되는 부모가 있는 걸까요? 자식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심리적 하이에나가 되는 게 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어서라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네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 너네 나를 힘들게 만드냐? 라고 하면서 심리적 하이에나가 되는데 자식이 부모를 갖다 힘들게 하는 건 몇 개 없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지적당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부모들은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존재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회사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부장과 우리 과장님의 다른 존재와 다른 생각을 이해해줘요. 자식은 부모의 약자예요. 네. 근데 다른 생각과 다른 거를 갖다 인정해 주게 되면은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윤리적인 게 아니라 강박적인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규칙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통금 시간 12시. 12시까지 들어오라고 난리치는 집 없어. 내 주위엔 다 12시야. 어디 그래. 맞아요. 나랑 같이 노는 애들 넷은 다 이렇잖아. 그건 이상한 집이지. 그러니까 부모는 자신의 기준이 있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자식이 자기랑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은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네. 화를 내요. 우리는 한정된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식이 미래에 뭐가 되느냐가 아니라요. 지금 한순간 한순간에 가능하면은 덜 싸우고 덜 불행하고 가급적 우리가 행복하고 불행하지 않게 지내는데 목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 고민 상담소 당신은 당신으로 충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의 저자이자 정신과 전문의 최명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사실 상담소에서 다룬 내용뿐 아니라 열등감이나 가족 문제 그리고 자존감의 문제로 어려우신 분들은요 선생님의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리 희릿분들께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꼭 자존감이 낮다는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는 거예요. 자존감은 이런 거예요. 나보다 무척 잘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밑에서 내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정상입니다. 하나도 나쁜 게 아니에요. 나보다 굉장히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심리적 하이에나지요. 그 사람 밑에서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쁜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고 언제든지 조절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보면서 그 사람을 피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 낮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 명언 박수 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다고 내가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자존감, 열등감 이제는 물리치시고 그래 낮을 수도 있지. 나는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를 나의 발전의 성장의 계기로 삼아서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사용하시는 거. 자, 선생님 긴 시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희릿분들께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음대로 이렇게 떠들 기회를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희 딸이 그만하라 그럽니다. 맨날 듣던 얘기. 자, 그럼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희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